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을 그만두고 나면 줄어드는 건 소득이고 늘어나는 건 병원비, 약가, 그리고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마음 한켠에 기대를 품지만 요즘 자식 세대도 여유롭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몫은 내 힘으로 지켜내는 삶.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 조금 모자라더라도 내 몫은 내 힘으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소득은 줄어들고 반대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병원비나 약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비용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자식이 도와주겠지. 부모로서 자식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손을 내밀 수 있겠다는 마음이죠.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 우리 자식 세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불안정한 일자리, 결혼, 육아, 내 집 마련까지 그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벅찬 현실 속에 놓여 있죠.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작 자식들도 도와줄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낼 준비 말이죠. 우선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부터 꼼꼼히 챙겨보세요. 자격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노후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어야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오래전 가입했지만 지금은 효율이 떨어지는 보험은 꼼꼼히 점검해서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장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것. 이것도 지혜로운 노후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내는 자존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사랑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 건강한 몸, 건강한 습관으로 요양을 늦추는 삶. 두 번째로 꼭 준비해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노후에 자식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생활비가 아니라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의료비, 그리고 요양에 대한 책임이 자식의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 그리고 관절 질환 같은 질병은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한 번 시작되면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해집니다. 단순히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넘어서 식사, 배변, 씻기, 옷 입기까지 일상생활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식은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돌보다가도 점점 피로가 쌓이고 어쩌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마저 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하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30분 걷기. 빠르게 걷기보다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기대어 앉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키울 수 있고 그것이 넘어짐과 골절을 막는 힘이 됩니다. 저염식, 소식 위주의 식습관, 국물은 적게, 나물은 많이.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심심한 맛이 오히려 혈압과 혈당을 지켜주는 약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아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장, 간 기능 등을 체크해 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처럼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꾸준함과 생활 속 실천이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자식에게 짐이 아닌 기쁨이 되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나를 위한 것이자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 자체로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셋째, 관계 정리와 정서적 독립, 감정까지 기대지 않기.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독립, 즉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도 건강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건 내가 없으면 나는 외롭다 라는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자식은 우리의 전부일지 몰라도 자식에겐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 배우자, 자녀, 인간관계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진심으로 부모를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자주 반복되고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어느새 의무가 되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와의 시간을 편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무겁고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까지 기대지 않는 자세를 조금씩 천천히 익혀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혼자가 아닌 나만의 관계와 일상을 갖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세요. 예전 이웃이나 동창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고 지역 커뮤니티나 복지관에서 열리는 모임에 나가보는 것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취미를 즐기세요. 손뜨개, 그림, 요리, 텃밭 가꾸기 등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취미는 많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지역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내 손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보람과 자존감을 안겨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식도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웃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참 멋지게 사신다. 이런 말은 감정적으로 독립한 부모에게 자식이 자연스럽게 보내는 존경의 표현이 됩니다. 정서적 독립은 단순히 외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는 능력이자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이란 단지 거리를 두거나 의지하지 않는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란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집착이 아닌 존중에서 나오고 그 의지는 의존이 아닌 자기 삶을 가꾸는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 좋은 기운을 더욱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지금까지 풍수보따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